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방문해주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그틀라의 진행자 텔라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은 거울 속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 지금 당신의 얼굴을 통째로 갈아엎고 죽은 재벌가 딸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빚쟁이들에게 쫓겨 내일이 없던 무명 배우 이수아는 선택했습니다. 살점을 가르고 뼈를 깎아내는 7번의 고통을 견디며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을 구입하기로요.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체에 입성한 그녀가 마주한 건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타인의 얼굴로 왕관을 훔친 여자. 이수아의 잔인한 연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조차 포기한 낡은 빌라의 지하 단칸방. 무명배우 이수아의 인생은 그곳의 곰팡이처럼 소리 없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바가지로 퍼내며 수아는 매일 밤 연극 대본이 아닌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를 받아야 했지요. 단역 한 장면 얻기 위해 감독 앞에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돌아오는 건 배우치곤 얼굴이 너무 흔해 라는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틈새로 빨간색 압류 딱지가 아닌 고급스러운 검은색 편지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편지.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힌 고급스러운 편지지가 들어있었지요. 너 천성그룹의 정지유 맞지? 수아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성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구름 위의 왕국이라 불리는 그곳의 외동딸 정지유? 수아는 홀린 듯 낡은 노트북을 켜서 정지유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득 보이는 사진들.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수아의 거울 속 모습에서 초라함만 걷어내면 쌍둥이처럼 일치하는 또 다른 자신이었으니까요. 2년 전 요트 사고로 실종된 뒤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재벌가의 후계자 정지유. 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판 함정이거나 아니면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수아는 빚쟁이들에게 장기를 팔리느니 차라리 죽은 여자의 얼굴을 입고 위험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상에서 이수아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 성형외과 지하 병동에 갇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마주한 건 햇빛이 아니라 무자비한 수술용 조명이었습니다. 눈매의 미세한 각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 눈꺼풀을 3번이나 다시 찢었고 코끝의 날카로움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의 연고를 깎아냈습니다. 입가에 정지유 특유의 미소를 만들기 위해
안면 근육을 재배치하는 수술까지 받았고요. 하지만 진짜 고난은 수술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18시간씩 정지유의 어린 시절 영상, 대화 녹취록,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뷰 영상까지 몸에 새겼습니다. 정지유의 목소리로 바꾸기 위해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정지유의 걸음걸이를 익히기 위해 발가락이 짓무를 때까지 대리석 위를 걸었습니다. 1년 뒤 붕대를 풀고 마주한 거울 속에는 무명 배우 이수아가 아닌 죽음에서 돌아온 재벌가 후계자 정지유가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오후, 수아는 천성그룹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구둣굽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릴 때 수아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수아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습니다. 줄지어 서 있던 고용인들은 수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떨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놀라움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 계단 위에서 정지유의 새어머니 김 여사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수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왜 돌아왔니? 아니, 어떻게 돌아온 거니? 기어코 전쟁을 하려는 거니? 김 여사의 손가락은 수아의 목 뒤를 집요하게 훑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지요. 그때 거실의 어둠 속에서 의붓오빠 정태호가 핏발선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었네. 지독한 년. 내가 네 제사상을 3번이나 차려줬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면 내 수고가 뭐가 되냐? 가문의 수장 정 회장은 서재문을 열고 나와 딸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딸에게 그가 건넨 첫 마디는 식사하자. 건조한 명령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은식기가 놓인 저녁 식탁.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불쾌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곁눈질로 가족들을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손을 떠는 새어머니, 사례를 숨기지 않는 의붓오빠, 그리고 딸의 생환을 거래처럼 무표정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수아는 배우 특유의 본능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지유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수아는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붉은 액체가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곳이네. 뭐 상관없어. 곰팡이 천지 지하방보다 화려한 지옥이 훨씬 더 내 체질에 맞아. 이제부터 이 왕국의 진짜 포식자는 내가 될 거야. 당신들이 그토록 없애려 한 정지유보다 나를 없애는 게 100배는 더 어려울 거야. 천성그룹의 대저택에서의 첫날 밤, 수아는 정지유의 침대에 누워 천정을
응시했습니다. 푹신한 구스 이불도 은은한 아로마 향기도 이 집안의 살기를 가려주지는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잠기지 않은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침대 머리맡을 덮쳤습니다. 바로 의붓오빠 정태호였습니다. 정태호는 이불을 거칠게 젖히고 수아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며 말했어요. 연극 집어치워. 너 누구야? 정지윤은 그날 바다에 빠져 죽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와? 정태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것을요. 수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오히려 정태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기괴할 정도로 우아한 미소를 띄웠지요. 그리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빠, 손바닥이 왜 이렇게 축축해? 3년 전 그날처럼. 내 등을 밀 때도 이렇게 축축하고 차가웠는데. 기억나지? 수아는 정지유의 요트 사고가 분명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었죠. 예상대로 정태호는 당황하며 손목에 힘을 풀었습니다. 뭐라고? 수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오빠는 살인 미수인가? 살인보다야 낫잖아. 내가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해야지. 감당할 수 있겠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정태호를 보며 수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첫 무대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정태호를 몰아낸 수아는 본격적으로 정지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공주의 방이었지만 수아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방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침대 및 깊숙한 곳의 이중 바닥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수아는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찾았지요. 일기장을 펼친 수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엔 세상에 알던 금쪽 같은 외동딸의 삶이 아닌 참혹한 지옥도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 속 정지유는 새어머니 김여사의 지독한 인형이었습니다. 김여사는 천성그룹의 후계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어린 정지유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모진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예절이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기도 했지요. 사실은 정지유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핏줄인 정태호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수아의 목덜미를 훑던 김여사의 손길도 자신이 정지유를 체벌하다가 생긴 흉터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일기장을 읽으며 지독한 공포심과 함께 기이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자신의 삶이나 대저택에서 새어머니에게 짓밟히던 정지유의 삶이나 다를 게 없었지요. 또 끝에서 김여사의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이수아도 정지유도 아닌 오직 복수만을 위해 벼려진 날카로운 검 한 자루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정지유, 걱정 마. 당신을 죽이려 했던 오빠, 당신을 부수려 했던 새엄마에게 내가 당신의 얼굴로 똑같이 되갚아 줄게. 한편 정지유에게는 정략 결혼 상대이자 주원건설의 후계자인 서민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정지유가 실종된 후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아 헤맸던 순정남이었지요. 마침내 돌아온 정지유를 만나기 위해 천성그룹의 저택을 찾은 서민우.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기쁨에 겨워 그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신 못 보는 줄 알았어.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수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남자가 정지유를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그럼 난 애틋한 연인 연기만 하면 되겠네. 수아는 배우 특유의 처연한 눈빛을 장착하고 서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미안해, 민우 씨.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울었어. 그 순간 서민우는 수아를 냉정하게 밀쳐냈습니다. 울었다고? 정지유가 나 때문에 울어? 서민우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진짜 정지유는 서민우에게 철저히 냉담했습니다. 서민우와의 약혼을 김 여사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었으니까요. 김 여사에게 서민우는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정지유를 지독하게 짝사랑했던 서민우에게 수아의 다정한 눈빛은 오히려 정지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수아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 지우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준 적 없어. 내가 죽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여자라고. 근데 네 다정한 눈은 뭐지? 왜 나를 사랑하는 척해? 너 누구냐고? 수아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얼굴, 완벽한 습관. 하지만 마음을 조사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지요. 하지만 수아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수아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정지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지요. 들켰군. 정지유가 당신을 그렇게나 싫어했다니. 내 사전조사가 좀 부족했어. 서민우 씨, 난 이수아라고 해. 무명 배우지. 서민우는 당연히 경악했습니다. 이 미친, 당장 정 회장님께 알릴 거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봐. 그럼 당신이 사랑했던 진짜 정지유가 이 집구석에서 김 여사랑 정태호한테 어떻게 괴롭힘 당했는지, 왜 바다에 빠져 죽어야 했는지 영원히 묻히겠지. 당신도 알잖아. 이 집에서
정지우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수아는 서민우에게 정지우의 일기장 내용을 일부 흘렸습니다. 김 여사가 정지우를 조종하고 정태호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황들. 서민우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민우의 넥타이를 천천히 매만지며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 예전에 나약했던 정지우는 죽었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정지우에게 저지른 짓을 똑같이 되갚아줄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 정지우를 사랑한다며. 그럼 나를 도와줘. 내가 정지우가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어때? 당신도 나만큼 독해질 수 있겠어? 서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가짜였지만 그녀가 내뿜는 생명력과 복수심은 죽어있던 정지우보다 훨씬 더 강렬했지요. 결국 서민우는 수아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정지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이 추악한 가문을 부수고 싶다는 분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파악했던 정 회장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수아에게 넘겼습니다. 또한 정태호가 정지우의 실종 직후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증거들까지 낱낱이 조사해 주었어요. 정 회장의 비자금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김 여사 쪽 친인척들 명의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이걸 건드리면 김 여사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을 거야. 수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우 씨. 이제 알겠어. 왜 정태호랑 김 여사가 내 얼굴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집의 기둥을 하나씩 뽑아볼까? 서민우의 도움으로 날개를 단 수아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딸이 아니었습니다. 천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친 치명적인 검투사였지요. 서민우는 수아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중독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짜인 걸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가짜이기 때문에 더 매혹적인 수아에게 말이지요. 천성그룹의 대저택 아래에는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대한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정지우의 일기장에 그려진 지도에만 있는 장소였지요. 수아는 한밤중 김 여사의 눈을 피해 그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 지하 깊숙한 곳. 그곳은 방음제로 사방이 막힌 폐쇄된 방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 여사가 정지우를 짐승처럼 가두고 길들였던 이른바 훈육실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과 뒤섞인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상에, 정지우, 당신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방 한쪽 벽에는 정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카메라와 함께 김 여사의 목소리가 녹음된 수천 개의 테이프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건 우아한 김 여사가 아닌 악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지우, 울지 마. 네가 들릴 때마다 엄마 마음은 찢어진단다. 자, 다시 해봐. 천성그룹의 후계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 어렵지? 그게 어려우면 오빠 정태호에게 넘겨. 그럼 편안해질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학대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수아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행동은 정지유와 일치했지만 새엄마의 육감은 정지유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수아가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수아의 친부인 정 회장의 머리카락과 함께 감식기관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한 김 여사는 환희에 쌓였지요. 진짜 확률 0%? 그럼 그렇지. 니년의 실체를 대중 앞에서 폭로해 주겠어. 김 여사는 이 결과지를 정 회장과 회사 임원들에게 보여주어 수아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수아는 이미 밑바닥에서 올라온 배우였고 그녀의 곁에는 김 여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서민우가 있었다는 것을요. 수아는 김 여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서민우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지요. 수아는 당황하는 대신 지하 혼육실로 내려가 정지유의 유골이나 다름없는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서민우에게 은밀한 부탁을 했지요. 민우 씨, 지하 혼육실 벽틈에서 찾아낸 지우의 머리카락과 정 회장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줘. 검사지를 바꿔치기 할 거야. 김 여사는 내 정체를 밝히려다 오히려 내가 진짜 정지우라고 공인해주게 되는 거야. 수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성그룹 창립기념일 연회에서 터뜨릴 지하 혼육실의 진실이라는 폭탄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거실에 있는 김 여사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하실 청소 좀 해야겠어요.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곰팡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안색이 변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짜 주제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수아는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그곳에서 어머니께 배웠던 훈육의 시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 네가 아무리 지우 흉내를 내도 넌 가짜야. 넌 곧 파멸이야. 사색이 된 김 여사를 뒤로하고 방을 나오는 수아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방금 거실에서 수아가 김 여사를 잡고 시간을 끄는 사이 서민우가 결과지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이제 가문의 성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성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화려한 연회장은 누군가에겐 가문의 영광을 과시하는 대관식이었고
누군가에겐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릴 처형식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수아의 목을 칠 단두대를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가 단상 위에서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내외빈 여러분, 오늘 저는 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 3년 만에 돌아온 제 딸 지우는 사실 지우가 아닙니다. 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성형수술까지 감행해 우리 가문을 기만한 천박한 사기꾼입니다. 연 회장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김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검사지를 꺼내들었지요. 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정태호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김 여사는 검사지를 높이 지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감식기관에서 받은 이전자 검사지입니다. 정 회장님과 이 여자의 친자일치 확률은 0%? 검사지를 훑어내려가던 김 여사의 눈동자가 뒤집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적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일치 확률 99.99%. 수아가 거실에서 김 여사의 발을 묶어둔 사이 서민우가 바꿔치기한 바로 그 진짜 정지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결과지였습니다. 김 여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분명 0%였단 말이야. 이건 조작됐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아는 단상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그렇게나 싫으신가요? 유전자 검사까지 직접 의뢰해 놓으시고 결과가 친자라고 나오니 이제는 조작이라고 우기시는 건가요?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대중의 눈에 김 여사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살아 돌아온 딸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비정한 계모가 되어버렸지요. 이때 이미 극도로 불안해져 있던 정태호의 정신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태호는 수아를 향해 달려들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가짜라고. 내가 그날 요트에서 네 등을 밀었어. 바다에 빠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내 손으로 죽였는데 네가 어떻게 정죄일 수가 있어? 유령이야? 죽지도 않고 돌아온 유령이냐고. 연 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오빠? 오빠 손으로 나를 죽였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실시간 생중계를 보고 계신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오빠의 자백을 다 들었네? 정태호는 자신의 실언을 깨닫고 주저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 대신 지하 훈육실의 모습과 김 여사의 세은의 음성, 그리고 정태호가 비자금을 횡령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증거 문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천성그룹의 안주인과 후계자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진실입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오빠, 제 영혼을 파괴했던 새어머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에요. 정 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 여사와 정태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수트가 찢기고 구겨진 채로 그들은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수아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진짜 정지유를 떠올렸습니다. 지유씨, 보고 있어? 이제 당신의 지옥은 무너졌어. 폭풍이 지나간 대저택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김 여사와 정태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건 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 없는 왕좌뿐이었지요. 수아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정 회장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파멸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 회장은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지요. 놀랐느냐? 내가 태호 엄마의 허술한 폭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수아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짜 지유가 아니라는 걸. 정 회장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혈육계정 따위가 아니다. 천성그룹이라는 제국을 누가 더 독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지. 태호 엄마는 탐욕스러웠지만 멍청했고 태호는 나약했어. 하지만 넌 달랐지. 이제부터 네가 천성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거다.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다. 이 왕국을 지켜내는 자가 진짜 정지유니까. 정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사랑했을 뿐 인간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아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가장 강한 포식자로 성장한 그녀에게 기꺼이 왕관을 물려주기로 한 것이지요. 수아는 소름이 돋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인간의 정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아의 부회장 취임식이 끝난 뒤 저택의 다이닝룸에서는 수아와 서민우 두 사람만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력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서민우는 그런 수아의 손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지요. 축하해, 이수아 부회장님. 아니, 정지유 부회장님. 이제 당신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 왕국의 새 주인이야. 이제 진짜 정주유가 된 이수아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고마워, 민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 정말 연극도 막을 내려야겠네. 그날 밤 집사로부터 발신인 불명의 하얀 봉투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아는 봉투 속의 편지를 읽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내 얼굴로 사는 기분이 어때? 덕분에 복수가 참 쉬워졌어. 나 대신 그 악마들을 지워줘서 고마워, 수아씨.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영원히 그곳을 지켜줘.
물론 그곳은 또다시 지옥이 되겠지만. 수아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정지유, 당신 살아있었던 거야? 수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처음 자신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도, 작고 많은 정보를 흘렸던 보이지 않는 손도 전부 진짜 정지유였을지 모른다고요. 진짜 정지유는 이 지옥을 탈출하고자 스스로 실종을 선택했고, 자신을 대신해 복수하고 제국을 지킬 대역으로 수아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수아는 격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뺨을 거칠게 닦아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정지유가 살아있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영혼을 팔고 결국 왕좌에 앉은 건 바로 이수아 자신이니까요. 고마워, 지유씨. 날 이 자리에 앉혀줘서.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제 이 얼굴은 당신 게 아니라 내 거야. 당신이 설계한 이 체스판은 이제 내가 통째로 접수할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땐 내가 진짜 당신을 죽여줄 테니까. 거울에 비친 수아의 눈은 더 이상 무명 배우의 눈이 아닌 잔인한 포식자의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수아에게 검은 편지 봉투를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2년 동안 완벽한 대역을 찾아 거대한 체스판을 설계한 사람 말입니다. 복수와 자유를 꿈꾸었던 정지유? 약혼녀를 사랑했던 서민우? 아니면 완벽한 후계자를 찾던 정 회장?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에 서기 위해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어느새 나의 살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해드렸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치명적인 반전극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